대표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나를 싫어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싫어하면 안 봐야지. 아, 머리 아프게 뭐야.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싫어하는 상대방을 본의 아니게 계속 마주쳐야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저는 이제 대표님 과거도 궁금하거든요. 분명히 대표님을 다 좋아하진 않았을 텐데 싫어하는 상대방을 계속 본의 아니게 마주치게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옥이다. 직장은 근데 피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 계속 마주쳐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사람 살다 보면. 이게 진짜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보통 그렇더라고. 이게 내가 저 새끼가 뭔가 싫어. 아, 저 새끼 뭔가 내가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럼 보통 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사람 살다 보면 아, 이게 참 사람이 오감의 동물이구나 이런 게 저 새끼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괜히 미운데 이러면 보통 걔가 나를 뭔가 미워하고 있거나 앞으로 날 미워할 예정이거나 보통 그렇더라고. 내가 느끼지 않아 사람이.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근데 계속 만나야 돼. 아, 괴로운데. 대표님은 과거에 그런 시절 없으셨어요? 많지 나는. 그럼 어떻게 대하셨어요? 많지. 뭐 지금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러면 피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지 이제. 아, 이게 뭐 이제 우리네 용어로 체계적인 위험이냐 비체계적인 위험이냐라고 따지거든. 오, 약간 좀 독특한 용어네요. 처음 듣습니다. 증권 용어야. 증권 용어인데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야. 비체계적인 위험은 나만 생기는 위험이야. 이건 내가 피하면 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하는데 뭐 계엄이 터졌어. 그럼 다 떨어질 거 아니야 당연히.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피할 수 없는 위험인데 그게 아니라 내 종목만 떨어져. 그럼 내가 이건 사고 팔 수 있잖아. 이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야. 대충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이걸 일단 내가 피해갈 수 있는 위험인가 아닌가를 봐야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직장 상사야. 그럼 피할 수 없네. 맨날 봐야 돼. 이 새끼 내 옆자리에 있어. 그럼 사실 방법이 없어. 이거는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그거 같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뭔가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보통 얘도 나를 싫어하더라고. 참 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오감은. 그래서 일단 내 스스로가 먼저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좀 없애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내 진심을 좀 만들어야 이게 그나마 좀 전달이 돼서 이 사람의 미움도 좀 희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 너무 사비 같은 얘기인가? 아니요. 근데 저는 진짜로 피할 수 없으면은 상사라고 치면 어떻게든 모셔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그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려면 내가 속으로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지. 메소드 연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진심으로 나 자신을 속여야 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연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느낀다는 거지. 연기를 10년씩 배운 애들도 그 감정을 안 담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더 심해. 진심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 알지 이 사람도. 뭔지 모르게. 이 새끼 말은 나를 되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새끼 나 보고 꿍꿍이야. 눈빛이 기분이 나쁜데 이 새끼? 안 봐니까 사람이. 그래서 나를 먼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사람 진짜 내 편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내 스스로 먼저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해야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야. 일단 먹힐 수 있을 만큼의 환경 세팅을 하고 자신을 그다음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맞겠네요. 마인드 컨트롤을 먼저 한 것 같아 그건. 맞습니다. 그럼 다른 대처법은 뭐가 있나요, 대표님 또? 그러고 보니까 메소드 연기를 좀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대표님. 전 너가 그러니까 약간 지금 눈빛이 별로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떻게 대표님 옆에 2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새끼가 지금.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지. 보통 사람이 싫어하는 데는 처음에는 이유가 없을 수 있어. 만나자마자 싫을 수 있거든 사람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유가 생겨. 내가 너를 싫어하기 시작했어. 그럼 내가 너가 싫으면 이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보통 그렇거든.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나 쟤 싫은데 이유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가 싫기 시작했잖아. 그럼 내가 너를 싫어하기 위한 이유를 내가 서서히 만들기 시작해. 그리고 그게 딱 이제 이유가 돼,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노력. 이 사람이 뭘 했을 때 짜증을 내? 화를 내? 싫어해? 왜? 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절대적으로 사람이 그런 사람 많잖아. 난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나 싫어해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근데 걔 얘기를 들어보잖아? 그러면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어. 오늘도 내가 그래서 회의를 하고 왔잖아. 이제 회의를 주관하면서 여긴 내가 이제 대표의 입장이 아니잖아. 여긴 내가 이제 서포터의 입장이니까 내가 약간 CMO의 입장이니까 이 대표님과 원장님이지. 원장님이라고 너무 이상하니까 이 직원들이 대표님이 너무 요즘에 화를 많이 낸대. 이유 없이 싫어한다는 거야. 별의별 이상한 이유를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입에 담긴 뭐하지만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 그래서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냐 뭐 이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들어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적어도 내가 들었을 때 화가 너무 나는 상황이야. 나도 내가 오너의 입장이고 그 긴박한 순간에 얼마나 짜증이 날 수 있는지 내가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엄청 짜증나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받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는지 짜증을 이 사람이 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서운한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중간 관리자도 전달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전달해? 제가 이런 잘못을 너무 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까? 절대 그렇게 절대 아니지. 이상해요, 그 대표님.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가 대충 중간에 진단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해. 그래서 대충 오늘 진단을 해준 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게끔 하고, 대표님이 좀 부족한 거는 이 친구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무장치를 만들어주지 않은 게 조금 미스인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이 미숙할 거고, 그 미숙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익숙해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짜증이 너무 나시는 거야,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뭐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왔는데, 요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사람이 누군가 싫어할 때는 빨리 그 이유를 파악해서 내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나오게끔 만들 필요가 있어. 사람이 상하 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질 때는 어떤 경우냐면 계속 같은 말을 했는데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이건 사람 용납이 잘 안 돼. 처음 왔으니까 한 번, 두 번은 계속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사실 반복하는 게 직원의 입장에서 사실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해주는 오너를 만나면 너무 좋지. 이해를 해주는 팀장이나 오너나 뭐 관리자들을 만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는 부처니까 또 반복해봐. 난 또 얘기해 줄게.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어 아무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상사가 아침에 그 사람이 리셋을 하고 와야 돼. 오늘도 똑같은 실수가 발생할 거야. 나는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와야지. 이 정도 경지에 와야 그 사람이 화를 안 내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상사나 관리자들이 미친 듯이 화를 내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미움을 받는가를 파악하고 그거를 빨리 완화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적어도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지적을 받지 않게 노력할 필요가 있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그 외적인 거 있지. 이 사람이 내 말투를 싫어해.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어. 내 말투를 고쳐야지. 내 행동을 싫어해 뭔가. 내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껌을 짝짝 씹는데 그걸 싫어해 이 사람이.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돼. 그럼 그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 디테일한 걸 볼 필요가 있어. 약간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사회적으로 약간 안 좋아 보이는 행동이 뭐 짝다리라든지 뭐 이제 팔자걸음이라든지. 그치. 아. 내 얘기하는 거니? 아니 대표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팔자걸음이셨어요? 몰랐는데. 몰랐어요 저. 고칠게. 아닙니다. 노력하는데 잘 안 돼 이게. 야 40년을 팔자로 걸었는데 이게 뭐 고쳐지겠니? 아니 대표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돌려가네. 아니요. 떠오른 게 그거여서.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왜? 라고 느끼는 거지. 이 사람 이유 없이 나 싫어하는데? 라고 하지만 그 사람 나름만의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개선하는 게 안 보면 되는 사람은 필요 없어. 근데 내가 계속 봐야 되고 결국은 이 사람한테 미움받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고쳐야지. 혹은 그 사람 앞에서라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약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어때요? 혹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 그것도 사실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 약간 그런 독대도 필요해. 근데 그건 절대로 여러 명이 있을 때 하면 안 돼. 절대 진실된 얘기가 나오지 않아. 사람은 대화를 할 때 한 명만 누가 있어도 내 속마음이 다 나오지 않더라고. 의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내가 얼마 전에 님한테 배운 얘기인데 그 형은 사람을 만날 때 물론 여러 명도 만나지만 그 형님의 아지트에 한 명을 딱 불러. 1대1로 술을 먹어. 이상하잖아 좀. 그쵸. 뭐 보통 만날 때는 다 같이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치,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 사람 시간이 되게 비싼 사람인데 3번은 이제 어디로 와라 해서 갔더니 나만 있는 거야. 형님 너 누가 옵니까? 그랬더니 너만 불렀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나왔지?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을 했지. 너무 내가 사실 좀 적응이 안 됐거든 처음에. 의아한 거야. 근데 한번 이제 처음에는 안 물어봤고 내가 3번 4번 반복된다 물어봤어. 형님 근데 형님 시간 되게 귀한 사람이고 그 형이 일주일에 딱 2번 술을 먹어. 월, 금 딱 드시더라고. 정해놨어 딱 그 형은.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을 한 사람이랑 먹으면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걸 놓치는 거잖아. 그 형도 동생들도 많고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시냐? 나 궁금하다. 그렇다고 뭐 내가 되게 그 형한테 뭐 중요한 사람이고 무슨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고 그럼 내가 또 이해를 하지. 전혀 없어 나는 그런 이해관계가.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 사람은 1대1로 만날 때하고 딱 누가 한 명만 옆에 있을 때하고 대화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형을 내가 1대1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남들한테 하지 않는 이런 깊은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그 형도 나름대로 나한테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 어떨 때는 나한테 되게 촌철살인 같은 누가 옆에서 사실 하기 힘든 그런 충고들을 그냥 세게 딱 때려. 그 형이. 그럴 수 있는 베이스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랑 1대1로 있었으니까 같아. 그냥 그런 촌철살인 같은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나한테 때릴 때 만약 내 옆에 다른 동생들이 있어? 그럼 내가 뭔가 좀 창피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나도 뭔가 이 형한테 그리고 내 있는 얘기를 하거나 혹은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형의 동생들이나 형들이 있으면 내가 자칫 건방져 보일 수 있겠는데? 혹은 이 형은 나를 100% 이해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듣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좀 배웠어. 그래서
사람을 1대1로 만나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구나 이게. 이유는 그렇다는 거지.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특히나 너 나를 왜 싫어해? 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이미 너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베이스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의 주변 동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예를 들어 상급자야.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자체가 사실 되게 유치한 얘기야. 저 남들이 그렇잖아. 보기에는, 네. 남들이 보기에는 혹은 모를 수 있어.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느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 나를 왜 싫어해? 라고 물어보면 싫어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 미친 소리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야, 내가 너 같은 거 신경을 왜 써가 나올 수 있어, 잘못하면. 싫어하고 좋아하고 나는 너한테 그럴 정도의 이유가 없어. 이런 차가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둘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야. 둘이 있을 때 약간 조언을 구하듯이 얘기를 그치. 해야겠네요. 아. 우회적으로. 기술이지. 기술이 필요해, 인생 사는데. 대표님, 그럼 오늘 뒷담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이거 방금 하지 않았냐? 아니, 뒷담화 아니잖아, 이거. 누가 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주제잖아, 지금. 맞아요. 이상한 놈이네. 정신 차렸. 정신 차려, 임마.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싫어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 네. 그러니까 너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내가 너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약간 이제. 그럼 넌 생각하겠지. 저 새끼가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사람이. 이런 예를 만들어주려고 다 이렇게 실수를 준비해오고, 참. 아무튼. 그래서 마무리는 뭘로 하자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콘텐츠 얘기해봤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사람은 살다 보면 뭔가 결과가 있으면 항상 원인이 있더라고. 어떤 놈이 나를 싫어해? 분명히 그럼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그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꼭 만나야 된다고 하면 안 만나는 게 최선이야.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 너가 나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다.